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유를 위한 성장 조영국입니다. 여러분들 관광 좋아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관광을 한번 같이 떠나볼까 합니다. 어디로 갈 거냐면 서울로 갈 건데요. 서울의 현재가 아니라 서울의 미래로 같이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제가 가이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서울의 미래를 쭉 둘러보시고, 아, 여기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여기는 이렇게 개발되는구나 하는 그런 힌트를 좀 얻어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장기적으로 좋아질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영상에서 그 힌트를 조금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광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볼 게 있습니다. 제가 따끈따끈한 기사 하나 가져왔는데 같이 보시죠. 서울시가 2030 서울생활권 계획을 4년 만에 완성을 했고 8일부터 가동한다 라는 기사인데요. 2030 서울생활권 계획, 이게 뭘까요? 서울이라는 데를 개발을 하는데 서울은 크기 때문에 막 개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바탕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 계획을 서울시에서 수립을 했고 이제 가동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계획을 잘 보시면은 앞으로 서울시에 어디가 어떻게 변하고 어디가 발전한다 라는 내용을 잘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서울시 미래에 대한 관광을, 여행을 떠나본다라는 의미로 앞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서울 전역을 5개 권역생활권으로 나누고 각 권역을 116개 지역생활권으로 세분화했다라고 합니다. 권역생활권 5개는 뭐냐면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서울을 크게 5등분을 했습니다. 가운데가 도심권, 그리고 서쪽에 2개, 동쪽에 2개,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권역생활권을 나눴고요. 그리고 서울을 총 116개로 다 세분화해서 쪼개놨습니다. 이거를 지역생활권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116개가 세분화가 됐고, 각각의 116개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 계획을 세웠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 각각의 개발 계획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이슈를 7개로 제시를 했는데, 그 7개가 뭐냐면 도시공간, 산업일자리, 주거정비, 교통, 환경안전, 역사문화관광, 복지교육, 이렇게 7개의 이슈로 각각의 116개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을 할지를 우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발을 할 때도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우선순위가, 권역생활권은 이 서울을 크게 5등분한 그 권역생활권은 서울시 전체의 평균 보급률보다 낮은 시설을 우선 개발하겠다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116개 지역생활권은 3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시설을 우선 확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3가지 조건이, 첫 번째, 지역 주민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시설, 그리고 두 번째가 보행 10분 거리 800m 이내 시설이 없는 경우 확충을 하겠다. 그리고 서울시 평균보다 보급률이 낮은 시설을 먼저 확충을 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좀 상위권 계획이기 때문에 이제 개발을 실행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도 검토 심의 과정을 거치고 실행 과정 중에도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생활권 계획 반영 상황을 진단 평가해서, 하여튼 이 계획을 바탕으로 우리는 꾸준히 체계적으로 밀어붙이겠다. 그러니까 이 개발 계획을 이루어 나가겠다. 이 개발 계획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서울시 생활권 계획이 뭐냐? 우리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면요. 국토가 이제 개발 계획을 세울 때 절차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까만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중앙정부에서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걸 크게 이제 아웃라인을 그리면은 각 지방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걸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하겠다라는 도시관리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죠. 이런 절차를 가지고 개발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서울같이 큰 도시는 이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상에서 기본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할 거야 라는 관리계획을 세우는 데서 좀 체계적이고 조금 더 짜임새 있고 주민의 의견도 좀 반영을 하고 이런 전략적인 체계를 바탕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사이에 우리는 2030 서울시 생활권 계획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요, 우리 시장님께서 만들었고, 원래 2030 서울 플랜이라는 게 뭐 2014년도인가요?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4년 만에 지금 완성을 했다. 그래서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계획합니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이제 5개 생활권하고 그리고 116개 지역 생활권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3도심이 있습니다. 이 3도심, 그러니까 이 지도에서 보시면은 동그라미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동그라미 색깔보다는 동그라미 크기를 보셔야 돼요. 제일 큰 게 하여튼 거기를 중심으로 개발을 해 나가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큰 거 보시면은 3개 있습니다. 한양도성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영등포, 여의도, 그리고 강남, 이렇게 3곳을 트라이앵글로 서울의 중심 축으로 해서 개발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7광역 중심 있죠. 7광역 중심. 7광역 중심은 보니까 동쪽에서부터 잠실, 가산대림, 마곡, 상암수색, 용산, 왕십리, 청량리, 그리고 창동, 상계, 이렇게 7개 중심이고요. 지역 중심은 12개인데 12개를 또 동쪽부터 보시면 천옥일동, 수서문정, 사당이수, 봉천, 목동, 신촌, 마포공덕, 동대문, 그리고 연신내불광, 미아, 망우, 성수, 이렇게가 12개 지역 중심이 됩니다. 여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개발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파란색 중심으로 개발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불러드렸던 그 지역들은 좀 유심히 보고 거기를 중심으로 우리 지역이 발전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기사에서 나온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당연히 검색창에 검색을 하십니다. 2030 서울 생활권 계획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보시는 것 같은 이런 홈페이지가 나와요. 이 홈페이지에 보시면 뭐 다양한 서울시 생활권 계획이란 뭐 이런 소개 같은 거를 쭉 해놨고요. 그리고 알림마당에 보시면은, 여기가 중요한데, 알림마당에 공청회 자료 공고 도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각각의 지역에 대해서 다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공청회 자료 같은 경우에는 약간 PPT 형식으로 이렇게 자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고 도서는 이런 PDF, 워드 형태로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보시기 편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약간 공청회 자료가 저한테는 좀 보기가 편하더라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서울시 생활권 계획이 어떻게 생겨 먹었냐, 이걸 같이 한번 보셔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각 구별로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한번 볼 내용은 가장 대표적인 강남구 거 한번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강남구 하나만이 437페이지 짜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방대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여기 영상에서 여러분들하고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이 서울시 생활권 계획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체계와 어떤 프레임으로 계획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막 보시다 보면 무슨 얘기하는 거지? 무슨 얘기하는 거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큰 이 골자를 놓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은 각 권역 발전 구상을 7개 분야 이슈로 선정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7개 분야의 이슈를 선정을 한다는 거죠. 일단 이슈 선정을 하고, 그리고 지역 발전 구상의 지역 현안의 이슈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간관리 지침을 4개 분야, 그래서 중심지, 용도지역, 경관, 생활서비스 시설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우리가 장표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은 우선 목차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강남구를 가져왔는데 총 6개의 지역생활권이 있습니다. 역삼 노년 지역생활권, 그리고 삼성 지역생활권, 압구정 청담 지역생활권, 대치 도곡 지역생활권, 개포 1원, 그리고 수서 세곡 지역생활권, 이렇게 총 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하고 제일 첫 번째는 역삼 노년 지역생활권, 방금 말씀드렸던 어떻게 이렇게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뭐 지역생활권은 총 6개가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먼저 역삼노년생활권은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쪽에 위치하고 있어 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개요는 보시면은 총 뭐 각 동별로, 소속된 동별로 면적이 얼마고 인구가 어떻게 되고 세대수가 어떻게 되고요. 그리고 가구당 인구수가 어떻게 된다. 이런 부분 좀 참고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생활권 계획을, 역삼노년 이 생활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우선 상위에 있는 개발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먼저 있었던 개발 계획을 바탕으로 수립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위에 있거나 먼저 수립된 계획이 뭔지 우리는 이거를 참고했어 라는 거를 생색을 내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이 역삼노년 같은 경우에 첫 번째 2030 서울 플랜을 참고했어 라는 거고, 두 번째 도시교통정비 및 도로정비 기본계획도 참고했어. 그래서 뭐 신분당선이 연장된다거나 급행 서비스나 그 다음에 BRT 구축 계획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반영을 해서 넣은 거야 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2025 서울시 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계획도 참고했고, 그리고 비전 2030 글로벌 강남 종합발전계획이라는 아주 거창한 그런 계획도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남구의 주요 사업 계획도 참고를 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웠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번 이제 상임 및 관련 계획에서 2번 넘어갑니다. 기초 현황 이렇게 넘어가죠. 이 기초 현황 보시면은 여러 가지 기초 현황도 우리가 참고를 했어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초 현황도 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참고를 좀 하세요. 몰랐으면 아세요 라는 의미도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인구를 참고를 했고요. 인구는 25에서 44세 경제활동 인구의 비중이 높다 이렇게 나타냈고요. 그리고 가구도 나타냈고 1, 2인 가구가 약 71%, 그리고 역삼 1동이 가구 소득이 높은 편이구나 뭐 이런 것도 이제 참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과 일자리 참고했고, 산업 일자리 잠깐 볼까요?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 전문 과학 및 기술 뭐 이런 거네요. 그리고 사업체 수는 그렇고 종사자 수도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뭐 전문 과학 기술 이쪽에 많이 종사를 하시네요. 그리고 도시공간 정비 뭐 이쪽도 지금 참고를 했고, 주거 및 건축물도 참고를 했는데 노년 1, 2동의 주거지에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있네요. 노년 1, 2동은 그죠? 그리고 5층 미만 건축물의 비율이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남인데 그죠? 5층 미만의 건축물이 비율이 높은 곳이네요. 조금. 그리고 노년 1, 2동에는 노후 건축물도 많네요. 이런 현황 보실 수가 있고, 생활 서비스 시설은 서울시 강남구보다 평균에 비해서 낮은 공원 면적입니다. 공원이 별로 없고, 그리고 도서관이 적다 뭐 이런 내용도 우리는 참고를 했어요 라는 얘기. 그리고 청소년 아동복지시설이나 보육시설도 부족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이를 키우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이구나 이런 힌트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참고를 했으니까, 이런 걸 참고했으니까 이제 뭐 확충하겠다 이런 얘기가 뒤에 나오겠죠. 교통도 뭐 15개 지하철역, 그리고 252개 버스 정장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렇게 참고를 했고, 교통 또 뭐 보행, 통행, 보행로가 주로 어디에 집중되어 있더라 뭐 이런 IBK 기업은행 주변, 뭐 새 영동약국 주변 뭐 이런 식으로 지도상으로도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초현황에서 또 지역 특화, 어떤 게 특화냐, 뭐 영동 정통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유스트리트 뭐 이런 곳들을 또 뭐 약간 보존하면서 특색 있게 개발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자, 이제 3번으로 넘어왔습니다. 뭐냐면 앞단에서 상위 계획이나 먼저 있는 계획을 참고를 했고, 두 번째로 여러 가지 현황들, 뭐 인구라든지 가구라든지 뭐 사업체라든지 이런 현황들을 참고를 했고, 세 번째 참고한 건 뭐냐면은 주민 참여단 워크숍이라고 해서 주민을 참여시켜서 주민의 의견도 들어봤어. 우린 주민의 의견도 참고했어. 그만큼 종합계획이야 라는 의미죠. 그래서 뭐 지역 주민이 이런 얘기를 합디다 라는 얘기를 해놨고요. 워크숍도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현안 과제, 이거는 구청장 공약사항이라고 합니다.
강남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을 여기다가 쭉 넣어놓고 우리는 공약사항도 반영을 했어. 왜냐면 이 구청장은 각각의 지역에서 또 구체적인 개발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를 했어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과제를 도출을 했는데 보니까 상위계획 그리고 먼저 관련계획, 그죠? 상위계획이나 뭐 먼저 설립된 또 관련 있는 계획을 보니까 과제가 이렇게 파란색 세 가지로 도출이 됐어 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권역 이슈, 아까 보셨던 도시공간, 정비, 교통, 뭐 산업 일자리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런 이슈가 나왔어 라는 의미. 그리고 우리 아까 보셨잖아요. 기초현황, 그래서 지역과제를 도출하니까 총 6개 이렇게 나왔어 라는 거고, 지역주민 참여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보니까 이런 의견들이 나왔고 이런 파란색 4개의 지역과제로 종합을 해봤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지역 현안 과제를 통해서 이거는 아까 구청장 공약 과제를 통해서 이렇게 3가지로 압축을 좀 해봤어 라는 얘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거 참고했어. 그리고 그 각각 참고한 거에서 이슈를 이렇게 압축해서 뽑아봤어 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자, 구체적으로 나오기 전에 또 얘기를 합니다. 어찌나 이제 할 얘기가 많은지. 자, 앞서서 우리가 막 뽑아냈잖아. 그 이슈를 한번 다시 종합해 갔거든. 다시 봐봐. 상위 및 관련 계획, 해당 권력 이슈, 기초 현황, 주민 의견 및 지역 현황 과제 총 보니까 그 아까 파란색으로 뽑아낸 게 다 보니까 이거야. 이거를 다시 압축을 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7개로 국제 업무 및 마이스 산업 강화, 테헤란 노변, 고임대료 부담에 따른 중소 IT 업계 이전 및 쇠퇴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에 대응하겠다. 뭐 이런 7개의 주제로 압축이 되는데 이 이슈를 뽑아냈어. 그리고 이 7개의 이슈를 바탕으로 우리는 그 7개의 공통점을 보니까 앞으로 이 역삼 노년 생활권은 이렇게 개발을 해야 돼 라는 비전을 세웠어. 그 비전이 뭐냐면요, 세계적인 비즈니스와 매력적인 관광 그리고 문화가 있는 역삼 노년 생활권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우리는 이 비전대로 발전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역삼 노년의 앞으로의 개발 성격이죠. 이렇게 개발되면 이런 성격, 이런 빅픽처를 가지고 개발할 거야 라는 얘기고, 그러면 이런 빅픽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까 총 7개로 압축한 그 7개의 이슈에 대한 목표, 그러니까 빅픽처로 가기 위한 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단계를 목표라고 하고 이 목표를 크게 5개로 설정을 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을 하면서 우리는 빅픽처를 달성할 거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종합해보면 이거야. 비전은 비즈니스, 관광, 문화가 있는 역삼 노년 생활권인데, 목표 1은 강남도심의 토지 이용 효율화를 통한 국제 비즈니스 산업을 육성할 거고, 목표 2는 주거와 상업이 혼재된 주거지역의 종합적 계획 관리, 목표 3은 뭐 국기원이나 뭐 이런 한류문화 등 지역관광 특화 요소를 활용한 문화관광지 중심지로 조성을 할 거고, 목표 4는 뭐 교통이나 보행 중심의 도로 개선할 거고, 목표 5는 커뮤니티 패스와 연계한 생활 기반 시설의 복합화를 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면 이렇게 보다가 자꾸 헷갈린다니까요. 무슨 얘기 하는 거지 지금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굉장히 비싼 인건비에 전문가들이 세운 개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표가 5개가 있는데, 다시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 위해서 중요해요. 이 5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 있겠죠. 그러니까 빅픽처, 비전이 있고, 그 비전으로 가기 위한 5개의 목표가 있고,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전략을 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전략 1, 뭐 목표 1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 1, 2, 3, 목표 2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4, 5, 뭐 목표 3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 6, 뭐 이렇게 해서 목표는 5개인데 전략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부 11개가 된다. 자, 여러분 정리되셨죠? 그런데 이 전략 11개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뒷단에 여러분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보셔야 될 내용들이 이 전략 1, 2, 3 이렇게 전략 하나하나별로 이렇게 다 풀어놨거든요. 한번 보시면은 전략 1,
강남 도심 내 역세권 특성별 중심지구 육성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지도도 해놓고 이렇게 풀어놓은 거고요. 네. 그리고 전략 2,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활용한 국제 업무 기능 집적 뭐 해서 뭐 해놓고 전략 3, 전략 4, 5, 6, 7, 8, 9, 10, 11 이렇게 뒷단에 쭉 다 지도하고 같이 풀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프레임과 이런 체계로 이 장표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저랑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을 간략하게 한번 이렇게 쭉 보실게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가 되고 여러분들 저랑 이 서울시 생활권 계획에 나온 골자들,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가 개발이 될 거야 라는 그런 지역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굵직굵직한 내용들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